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FOMC 마무리가 되고 우리 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만 미국장에서 이제 나스닥과 S&P 500이 1% 내외 하락이었는데 우리 코스닥이 1.5%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지수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까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퇴색되면서 일단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만회를 하면서 시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시장이 좀 더 하락 구간이 좀 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실전 매매 최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약세, 전체적으로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 가운데서 에코프로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에너지 관련주도 양호한데요. 시장 어떻게 특징 잡으실까요?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상당히 오래간만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 보통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이 약하면 상대적 양호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주죠. 근데 오늘은 유사합니다.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 우리 권미란 진행자 앵커도 얘기했듯이 요번 FOMC가 좀 매파적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저걸 디테일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따가 2부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스터 진단에서 사람들한테 시장 얘기하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곁들여 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그 점도표가 높아진 건데 그 점도표가 높아진 것을 파웰 의장이 좀 해줬어요, 여러분. 해줬는데 이제 시장이 약간 그 실망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어제 나스닥 시장이 지금 나스닥은 이제 약간의 조정권으로 오는 기술적 흐름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일요일 날 지난번 토요일 날 이종복 유튜브에서도 이 나스닥 시장 기술적 분석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 이렇게 빨간 걸로 그려줬죠, 여러분? 조금 흐를 수 있어요. 여기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어제 나스닥 시장의 흐름 우리나라도 내가 장중에 그런 얘기 좀 요새 자주 해주는데 시작하자마자 확 밀고 막 올렸다 하면서 어제 한번 얘기했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시피 연준 금리 동결할 타이밍까지는 나스닥이 플러스권 양호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시 30분 이후에 이제 경제 전망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이제 밀린 겁니다. 막판 한 2시간 남겨놓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기존하고 좀 달리 나오는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가 된 요인 중에 하나. 대신 지수가 먼저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선 지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독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한번 요번 타이밍에 한번 잘 해보세요. 잘 하면 이제 4분기는 저절로 알아서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신 요 타이밍에 대응이 또 잘 안 되거나 좀 거시기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국내장 약세니까 섹터별 종목 강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에코프로 정도가 오늘장 그나마 좀 양호한 것도 이것도 특징이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핵심 주도주 중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것도 작고 위치가 아랫단에 붙어 있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빠진 상태이고 반등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수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양호한 거고 지금 상태면 에코프로는 100만원 다시 뚫고 가는 시도는 나오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도 원래 아침에는 좋았는데 거래량 급감, 지수 약세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거고 이따가 중국 시장이 오늘은 안 보이네요. 하기야 내가 어제 날밤 새우면서 그죠? 파웰 얘기 듣고 하다가
저쪽을 아직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긴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되긴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중국 시장 조금 반등 나오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네요. 아, 근데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는데 원래 전체적으로 다 약해요, 여러분. 다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막판으로 가면서 확 치고 가기에는 확률은 좀 떨어지겠네요.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쪽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뭐 먼저 밀려 있고 에코프로 BM은 좀 추세적으로 좀 흐르는 상황이고 매수세가 약하니까 세게 움직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무너지지는 않는 거니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좀 약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더 밀리면 자리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 뭐 크게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는 모습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임이 좀 좋고 일부 테마주인데 일부 테마주에 저쪽 전도체나 저쪽은 나는 관심 없으니까 역시 오늘 이건 특징입니다. 일진파워가 급등하죠. 이종복은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서부터 이쪽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가벼운 걸로 일진파워 같이 얘기해주는 종목인데 이건 특징이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LS가 에너지에서는 단독으로 오늘도 뭐 흐름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하고 인공지능 쪽인데 반도체는 나스닥이 약할 때는 동조화가 되기 때문에 세게는 못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이제 서서히 매수 권역 쪽으로, 매수 가격 쪽으로 오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각이 아랫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밀릴 때 매수를 할 때는 많이 사거나 한 번에 사면 안 돼요. 가격은 26,200원에서 26,500원 수준 정도로 계속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이렇게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고점에 있는 주식은 기다리면 와요. 대신 이렇게 밀려내려고 있는 상황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살려고는 하지 말고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슬슬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 정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주성이서부터 한미반도체 이쪽도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 조정권에 약간 조정 중에 있고 가격도 주성이도 가격은 매수 가격 언저리 쪽으로는 오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쪽도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고 가격적으로는 매수 가격으로는 오고 있다. 대신 저쪽이 지금 보다시피 밀리는 타이밍이라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 경험하셨죠? 포스코 퓨처가 45만 원에서 41만 원 쪽으로 오는 상황에서 3분할 매수마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냥 확 싸갖고 쭉 밀렸을 때 느꼈던 그걸 지금 반도체 쪽하고 인공지능 쪽에서 느끼면 돼요. 가격은 그 정도 언저리에서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결국은 본전이나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오거든요. 어제 AD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설명 한번 했었고 지지권에서 매수를 하면 추가적으로 장세에 따라 하락할 수는 있으나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온다라는 얘기한 게 지금 주성이서부터 하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쪽도 유사한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 좋은 자리는 지지권까지 온 다음에 그죠?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지지 라인 근처로 온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는 날, 그 양봉이 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이종복이가 강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지지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왕이면 매도세가 나오는 지지에서 매수를 하지 말고 매도세가 나오는 지지권에서는 분할로 조금 관심, 그 다음에 지지권까지 온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면 그게 사자마자 먹는 게 돼요. 그래서 거두절미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매파적 FOMC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조금 더 시장이 밀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지지권으로 오고 있고 에코프로처럼 먼저 많이 빠진 주식은 지수가 약해도 양호한 흐름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우리가 좀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중국과 비교를 한다면 중국은 워낙 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잘 버텨주는 모습을 일부 보여줍니다만, 우리 장은 그래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에서 일단 오늘 좀 낙폭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뭐 반도체 AI 중에서 이제 조금씩 매수 관점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번 주 내내 선물을 외국인이 팔고 있네요. 337쪽으로만 올라가도 지금 핵심 주들은 낙폭이 빠르게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337쪽으로 올라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1차적으로 337 돌파, 335 지지 체크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는데, 여러분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파생 방송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인데 파생 시장을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내가 한 2주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얘기해 드렸어요. 어제 옵션 가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OP 정도의 변동성도 얘기했고요. 지금 4.5p 밀리지 않습니까? 거의 안 빗나가요. 그게 OP가 올라가는 쪽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내가 어제 본 OP 변동은 뭐 우로 3p, 아래로 2p, 막 이런 식의 OP, 우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OP를 봤던 건데 그냥 지금 한 방향으로 OP가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근데 시장이 한 방향으로 OP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어제 FOMC에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얘기 안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종합이 340쪽 위에 있을 때도 달러가 104달러를 못 깼고 환율이 1320도 못 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 다음 주에 연휴 있고 그다음에 분기 마무리 됐고 그다음에 4분기 출발 직전에 있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최근 포트폴리오 조정기의 3를 얘기하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분기 마무리가 원래 9월 말이지만은 우리는 파생을 하기 때문에 파생 기준에는 만기를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9월 만기일 이후부터는 이미 4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는 2차 전지 위주로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위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야간 방송에 와갖고 이런 얘기를 듣고 디테일하게 들었으면 더 쉽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큰 얘기 해봤자 종목들이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체감으로 못 와 닿을 거예요, 아마. 이토마토 지금 여기 방송 듣는 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갈 길 갈게요, 여러분. 달러가 계속 강세권에 있었던 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고서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빼고 지금 시장은 4분기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핵심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게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돼요. 대신 그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지수 조정권에서 흘러내렸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흘러내리면 저점을 주고 다시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지금 지수 밴드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조정 3에 2차 전지 반도체에서부터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 과로 제약서부터 이거 얘기했던 거 잘 체크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주식시장은 8월 달이 오히려 위험했던 겁니다. 여기가 위험했던 거예요. 여기가 쭉 치고 가다가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60일선을 깨고 이 밀려 내려가는 이 타이밍이 원래 가격 조정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배터리나 일부 반도체 쪽은 조정을 잘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쪽은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세게 못 간 게 단점이고 반도체 쪽은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안 빠진 게 단점 해가지고서 주도주들이 단이 높은 게 단점이란 얘기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쌍봉의 그림으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우려가 지금 종목들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돌기만 하면 그게 완전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돌고 안 돌고를 판단하는 건 또 우리가 10월달 CPI를 봐야 되고 이 정도면 환율 1338에
지금 이 정도면 종합은 333에서 331까지 빠지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요. 시장과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4분기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거냐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잘 하시면 되고, 최근 포트폴리오 조정이 세 번째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서부터 살 수 있는 주식들 저점에서 잘 노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세 번째라는 것 강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지금 선물 지수 기준으로 추세를 설명해 주셨지만 추세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겹치면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움직임, 낙폭은 제한적이지만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CPI가 또 시장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금요일 마켓텐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